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원의 넓이 어림에서 구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원의 넓이를 실제 값에 가깝게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름이 20cm인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방법은 바로 이 원보다 작은 마름모, 좀 딱 맞아떨어지지만 작은 마름모와 이 원의 넓이보다 큰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원의 넓이를 어림하는 거였어요. 즉, 이 원의 넓이가 마름모보다 크고 정사각형보다 작다는 걸 활용하기에 이 정사각형 넓이가 몇이었죠? 400제곱cm였죠. 그리고 이 마름모의 넓이는 200제곱cm였어요. 자, 이 원의 넓이는 이 두 개 사이에 있다. 자, 200과 400의 정확히 가운데가 300이니까 한 400제곱cm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최초의 어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 원의 넓이가 300제곱cm쯤 될 것 같아 라고 어림을 했고요. 두 번째 했던 방법은 바로 넓이의 진짜 개념인 단위 넓이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넓이는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거였죠. 단위 넓이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게 바로 넓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원을 다 포함하고도 좀 더 부족한 단위 넓이 이거 세봤더니 이게 총 284칸이었어요. 즉 284제곱센티미터보다 원의 넓이가 크고, 그 다음에 완전 꽉 뒤덮고 더 삐져나와서 뒤덮은 이거 다 세봤더니 340개였었죠. 340제곱센티미터는 작다. 그럼 원의 넓이가 얼마냐 했더니 마찬가지로 얘하고 중간값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봤더니 312가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저번에 300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312까지 어림할 수 있었어요. 그쵸? 312제곱센티미터까지 어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수학자들은 여지껏 했던 게 어림이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실제 원의 넓이에 가까운 값을 구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5학년 때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직사각형 넓이도 결국은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거였는데 일일이 셀 필요 없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함으로써 우리가 단위 넓이의 개수를 쉽게 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아래에 있는 평행사변형 같은 걸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려고 해봤더니 바로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잘리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평행사변을 잘라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안 될까라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 이 방법이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는데 잘라가지고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붙이면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들어진 직사각형은요, 원래 평행사변의 밑변의 길이가 그대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돼서 어차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나 똑같아서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바로 못 만들어내겠으니까 평행사변형은 뭘로 만든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원의 넓이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을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여러분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수학자들이 해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재치기 한번 하고요. 재치기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을 잘라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바로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원래 원에서 뭐였고 그리고 세로도 원래 원에서 뭐였는지 찾아내면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활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고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라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 가로가 바로 원에서 무엇이냐죠. 원에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내서 여러분이 스파이닝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로도 원에서 무엇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원을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라는 걸 하다가 선생님 이거를 힌트로 미리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자,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원을 나눠서 다시 붙여서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자, 여러분 원을 쪼개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쪼개는 방법은 뭐였죠? 분수에서도 배웠고, 여러분 피자 같은 거 자를 때 어떻게 나눕니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반판만 이렇게 잘라갖고, 이거 피자라고 합시다. 반판만 잘라갖고 이렇게 세워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반판을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두 개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원을 잘라가지고 만든 모양이 비교적 뭐에 가깝습니까? 그쵸? 평행사변형에 가깝다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여기가 12개로 쪼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게 쪼개볼까라고 수학자들이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24조각으로 쪼갰더니 어때요? 반판 잘라갖고 붙이고요. 또 반판 잘라갖고 이렇게 딱 지그재그로 붙였더니 더 평행사변형에 가까운 모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게 잘라보자. 더 잘게 잘라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반판 잘라갖고 아래다 붙이고요. 또 반판 잘라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붙이니까 이야, 더 평행사변형에 가까워졌다라는 걸 여러분 수학자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선생님이 그렇게 여기서 보여주지 않겠지만 36번보다 더 잘게 잘라서 붙이면 바로 이 원을 잘라가지고 붙인 모양이 진짜로 직사각형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걸 직접 한번 활동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가로는 원에서 무엇이었을까? 세로는 원에서 무엇이었을까? 찾아내는 활동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보세요. 원의 넓이는 구하는 공식을 한번 찾아내보는 겁니다. 스파이닝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힌트가 되는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원이 이렇게 변했는데요. 바로 세로 길이는 원래 원에서 무엇이었을까? 가로 길이는 원래 원에서 무엇이었을까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보고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 가로 대신에 원이 무엇이었는지 세로 대신에 원이 무엇이었는지 하면은 바로 원의 넓이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보는, 즉 실제 원의 넓이 값에 가까운 값을 찾아내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해볼 겁니다. 어때요? 다음 시간에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 있는 스티커, 자료 스티커 활용해서 막 붙였다 떼었다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스파이닝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